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격조가 높은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높다. 그거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아, 그랬어요? 네. 목청 정말 좋은데요. 네, 네, 목청이 참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오늘 격조 높기는 어려울 것 같아. 예.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방송도 늦게 왔거니와 네. 늘 시끄럽고 늘 바쁘고 예. 그리고 지금도 핸드폰에 만지고 계속 있고 문자가 예.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방송을 할 문자 준비가 그러니까 전혀 안 돼 있는. 아니요. 지금 방송 출연자가 준비됐고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인권연대와 오다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모시고 오늘 예. 1시간 동안 하고 근데 재밌는 썰렁한 개그 하나만 하고 네. 갔어요. 안전거리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릅니다. 패배 불인정. 예. 안진걸. 안진걸 예. 뒤에 올려줘야지. 그럼요. 뒤에 올려줘야지.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진놈이 이길 때까지. 실제로 그 SNS상에 보면 안진걸 이름들가 이렇게 쳐봤더니 제가 활동한 것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오늘 LG가 오비한테 안진걸 다행으로 알아라. 야 오늘 아침밥은 안진걸. 그 다음에 심지어 야 아직 노을이 안진걸 빨리 밖으로 나와봐. 막 별별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안진걸이 난 좋은 게 네. 현장에 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사실 패배 불인정보다는 안진걸 진짜는 뭐냐면 진짜 내면적으로 담은 뜻. 진놈이 이길 때까지 싸워보자. 야 그런 뜻이 또. 아직 안진걸. 아직 안진걸. 아직. 고등학교 때 별명은 진짜 걸레였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권 방송이야. 그러니까 저 민중들의 어려운 곳을 닦아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잘 아세요 안진걸 처장은? 네. 아 그러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방송 이게 무슨 연예인 사생활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말이지. 서혜성 선생님하고는 저희는 거리의 동지죠. 길 가다가 자주 보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2007년도에도 인사드리고 2008년도 아니 2004년도에도 인사드리고 그렇습니다. 항상 근데 소설을 쓰는데 거리에서 소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 근데 참여연대라는 조직이 몇 년 됐습니까? 올해로 지금 이제 22주년이죠. 예. 22주년. 22주년. 예,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괜찮다면 회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아니 다 밝혀도 되죠. 저희 다 우리 인권연대랑 참여연대랑 다 투명하게 운영되니까요. 한 15,500여 명쯤 되는데 15,500명. 이제 2만 명 정도로 목표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분발하자. 근데 그 참여연대 그 유명한 사무처장이잖아요. 안진걸 이전에 그냥 사무처장 자체가 참여연대 유명하잖아요. 박원순,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이 초대 사무처장은 조희연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 후에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사무처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때 그분들은 격조가 높았고 저는 격조가 낮고 저는 또 민초 지향적이고 레미제라블 하고 그래서 조금 그전하고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무처장의 인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태호 사무처장님이 길거리에서 많이 농성을 하신 분이에요. 전임 사무처장이 이태호 사무처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직이 커가지고 한 60명쯤 되는 상근자도 있고 하니까 박근용 씨라는 분하고 제가 공동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 양반 협동 사무처장. 둘이 박근용 씨랑 박정은 씨랑 저랑 다 협동 사무처장으로 있다가 박근용 씨와 제가 이번에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오손도손 힘을 모아서 하자 이렇게. 근데 내가 보기 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되긴 하네요, 박근용 씨가. 왜요? 거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용 씨는 순하고 꼼꼼하고 저는 막 이제 밖으로 좀 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슈 파이팅도 하고.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된 거죠. 예전에 그 김기식 씨하고 박영선 씨가 맞아, 운동했다, 맞아, 그랬다. 그때도 맞아. 있었고 단독이 좋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좀 집중될 수도 있고 신속하게 하는 도 있네. 공동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역할을 나눠서 하니까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집단지 사실 NGO라는 게 단독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수평적 리더십이나 집단 지도 체제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중요하잖아요. 참여연대를 이제 청취자분들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표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인 직무는 주로 처장선에서 결재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상근하시는 상근자들의 대표 상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근자들의 대표고 실무를 총괄하고 대표님들이나 집행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들을 이제 안팎의 모든 어떤 참여연대에 대한 기대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대표님이나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집행위원회에서 항상 임원 선생님들하고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선생님들하고 집행위원장도 갈렸습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김남근 변호사라고 꽤 네네.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분도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좀 굉장히 젊어졌는데 그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같은 것도 밝혀낸 이제 네. 김경률 회계사님하고 김성진 변호사님이 공동 집행위원장. 아 거기도 또 공동으로. 아. 제가 그러니까 좀 여러 조직이 네네. 크고 네. 또 이렇게 세대 교체 시기다라 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여러 명이 좀 힘을 합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언제부터 활동하셨죠? 98년 12월 달에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아 애초에 이렇게 면접을 갖고. 저희는 뭐 투명하게 공정하게 박원순 변호사님이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을 많이 늘 비책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막 질렀죠 뭐. 예, 뭐 아는 사람의 4촌에서 8촌까지 모두를 한번 다 동원해 보겠다.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 방법만으로는 안 될 걸 아마 그런 질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99년 1월 10일 날 첫 출근했었고요. 17년 예,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희망제작소랑 또 뭐 인터넷 미디어 사업도 좀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잠깐 다른 일도 좀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 달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정말 어떤 그런 슬픈 예감 때문에 네네. 2007년 10월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 모든 시민들이 사서 고생하는데 지난 같이 8년 고생하고 동안 있죠. 예. 한국 사회에 있었던 중요한 현장에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현장의 주인공이죠. 안진걸. 예, 예. 그분이 이제 서혜성 선생님이 오창익 선배님이신데 네. 제가 이제 두 분이랑 같이 다닌 거죠. 아니야. 저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아니야. 아 근데 참여연대는 그럼 그 전화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요? 아니, 굳이 문자. 아니요, 문자 하나만 더 보내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능수능란해요. 방송에 지금 청취자들이 네. 문자하고 방송하고 전혀 이렇게 차질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예. 우리가 적응해. 괜찮아요. 우리가 적응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낼게요. 막 계속 찾아요. 왜냐하면 내일 네. 4월 2일 네. 토요일 날 네. 2시부터 전국 유권자 대회가 있거든요.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른바 총선 내시 주최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중 낙선 대상 후보들 선정하고 또 좋은 정책 또 선정하고 심지어 이번에 재미있게 순위 투표도 해보는 거거든요. 최악의 후보 순위 투표, 최선의 정책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이 다 제가 어디 갔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말을 못 하고 있으냐면 너무 지금 서로 실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인권연대 회원으로서 당연히 오고 싶었고 서혜성 오창익 두 분 때문에 오고 싶었고 그다음에 총선 넷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니까 그렇죠. 시민 네, 여러분 예. 만나러 사실 왔습니다. 우리가 안진걸 처장을 부른 게 바로 총선 넷. 그러니까 총선 넷이 총선 넷이란 줄인 말이죠.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총선 넷이고 2016. 저기 홈페이지도 www.2016change.net인데요. 굉장히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어오고 계시고 특히 총선 넷이 이번에 야심차게 발표한 게 뭐 낙선 운동은 이미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면 3분 총선이라고 해서 3분 카레 3분 짜장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도 비슷해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분이면 지역구 후보자들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관위 정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특히 각 단체들이나 총선 넷에서 선정한 심판 대상 후보이거나 낙선 대상 후보이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까지 알려주고. 그게 무슨 카드 뉴스 방식인가요? 아니면 동영상인가요? 아니 저기 그 홈페이지 방식인데요. 스마트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보트 0414. 보트 0413.net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따따.vote 0413 4월 13일 예, 4월 13일이니까 보트 0413.net으로 들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구글처럼 뜹니다. 그래서 그냥 후보자 이름 넣거나 동네 이름 넣잖아요. 지역구 이름 넣으면 바로 후보자 다 뜨는데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좋은 법안을 발의했는지 특히 세월호 가족들한테 막말했는지 안 했는지 테러 방지법을 찬성했는지 반대 이런 게 다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단체들로부터 낙선 대상이 지목됐는지 안 됐는지 청년단체들로부터 지목되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니까 3분이면 선거에 유용하게 도움이 된다. 심지어 집에서 투표하러 갈 때 너무 바쁜 분들은 심지어 공보물도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투표하러 갈 때 보시라. 그때 보고 판단하시라. 그러면 모든 예. 후보자가 다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 중에는 이제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빠졌는데요. 이번에 선거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보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한 명도 빠지고. 아니 근데 민중연합당 이런 데는 거기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또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있고 다만 이제 특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많겠네. 선관위 정도의 정보만 있는데 저희가 말한 건 특이 경력, 나쁜 행동, 나쁜 막말, 나쁜 소위 법안 주요 정당이거나 예. 주요 정치는 정말 다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회의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여기가 종로 중구니까 종로로 하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아주 문제가 많은 후보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파탄내려고 했던 거라든지 지금 시민들이 벌써 오래되니까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무슨 시장 안 하고 예, 그런 거. 나쁜 투표 강행하고 셀프 탄핵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거 한번 그런 예. 거 선거하면 되게 투표하면 돈이 얼마나 들죠? 그때 돈으로 한 300억인가 400억 들었습니다. 그럼 예. 구상권 청구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난 무슨 세빛 둥둥섬이니 다 생각날 거 세금 둥둥섬이잖아요. 그건 예. 그건 뭐 어떻게 정책적 차원이라 치더라도 아니, 그 예산 낭비의 대명사로 뽑혀 있는 예산 낭비는 거죠. 치더라도 판단이 다를 수 판단이 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양보하더라도 누가 봐도 할 필요 없는 예, 그 투표 그러면- 행위를 했으므로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가까운 게 아니라 안진걸 아니, 차장. 아, 저는 저희들은 그게 전혀 아니라- 그것이 그게 아니라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모르죠. 두 사람이 어떤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변호사는 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일뭐 예. 종로 중구니까 저희가 일면 중구는 예전에 중구 정동구가 나경원 있고 예. 중구는 성동구랑 붙어서요. 그러니까 네. 중구는 지금은 이제 잠깐만 그 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종로가 하나의 선거구고 네. 중구가 하나의 선거구인데 중구 인구가 줄면서 네, 네. 선거구 개편하면서 중구 성동갑, 중구 성동을로 나눠. 예. 아 이상하게 나눴네요. 예, 이상합니다. 아. 중구 성동갑하고 중구 성동울이 제일 이상한데 심지어는 네. 지역구는 그런데 네. 원래 중구였던 데가 성동구가 일부 붙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을인가 갑인가 둘 중에 하나는 성동구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네, 이름은 중성동구 그렇게 갑, 중성동구 을로 그러니까 해서 성동구에서 옥수동, 금호동 이쪽 동네 있잖아요. 네, 네, 네. 한남동에 가깝고 약수동에 예. 가까운 동네가 중구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선거구가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여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네. 최대 인구수, 최저 인구수를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구도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중구에 있었으면 얼마 전에 서울 총선 네트워크에서 이제 서울 네. 조직이죠. 네, 네. 집중 낙선 후보를 발표했거든요. 그럼 나경원 후보는 뭘 했냐. 사람 다 잊어먹었지만은 무슨 자위대 50주년 기념식을 갔단 말이죠. 황당하게 뭐 그런 거라든지.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는데 잘 됐다고 그분은 옹호를 했거든요. 그때 그런 국회 발언이 상임위원장 예, 그때 발언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모르면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면 못 찍는 정보들이 들어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제공하는 원래 것뿐이고 뭐 따님 얘기도 나오고. 따님 의혹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하는 거고 물론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들의 정보를 보고도 그래도 나경원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찍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총선넷 시민넷 입장에서는 그 좋은 정보를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관건이거든요. 완전 무상으로 접속하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3분 총선도 네. 하루에 지금 3-4천 명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특히 우리 오다방에 나갔기 때문에 보트 0413.net 오다방에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몇만 명씩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 예. 방송이 이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분들이 SNS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재밌는 사이트가 있었다 유용한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날려주고 계시는데 오다방 듣고 아마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낙선 운동 답니까? 낙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상 온라인상에서 낙선 운동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다만 없는 사실을 퍼뜨리면 허위 사실 유포로 그건 걸릴 수가 별개 있고 그건 별거 문제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청취자 예.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낙선 운동은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제 선거법에 예, 예. 이미 허용됐습니다. 허용된 거죠, 그러니까. 지지 당선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낙선 운동도 할 수 가령 있습니다. 이제 뭐 오창익이 뭐 중구에 나갔어. 예. 그럼 막 지지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떨어졌으면 좋겠어. 예. 막 그럼 떨어졌도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예.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실과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인데 예를 들면 저기 오세훈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나경원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괜찮은데 가끔 우리 흥분하다 보면 어떤 후보는 뭐
개새끼다 막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건 분들 있잖아요. 별개의 그러면 이제 문제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조금 과한 편이기도 하고 명예훼손이 발생. 후보자 비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후보자 비방은 없애져야 될 조항이긴 한데 왜냐하면 비방과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너무 과하게 욕을 하면 후보자 비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아니 면 그게 됩니다. 아니더라도 욕을 하면 모욕죄와 네, 그럼요. 명예훼손죄가 되니까 별개의 문제가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건 뭐 공고드리고 잘 싶은 게 아시겠죠. 분노는 알겠는데 네. 막 욕까지 막 하고 그러면요 중도적이거나 무당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 정말 떨어뜨리고 싶으면 드라이하게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못 찍을 걸 요 정도로 살짝 오히려 궁금하게 하면서 링크로 딱 0413 그 우리 사무총선 링크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고 들어가 보면서 최근에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보세요. 동남아 가서 개발도상국 가서 한 달만 살다 오면 헬조선이란 말 못 할 텐데.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오세훈 후보가요. 청년들이 힘들다고 아우성 치면 원래 기성세대 역할은 뭡니까? 선배 세대. 정말 우리가 잘못이 크다. 아니 이해가 된다. 그분도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딸내미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그러니까 빈다고. 더 황당한 거죠. 재산이 60억 가까이 되는 분이 60억이나 되는 분이 두 딸의 등록금 내냐라 등이 휠 지경이다라고 말해서 많은 분들이 실소를 자아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충돌하잖아요. 등이 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디에는 동남아 갔다 오면 헬조선이란 말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왔다 더 갔다 웃긴 하는 것은 분이네요. 그렇게 60억을 가진 사람이 등일 것처럼 힘들었으면 청년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중립이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 반대한다고 발언한 사람입니다. 황당한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고 그건 해법이 될 수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유명하잖아요. 그 말 했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래서 잠도 못 잔다라고 해서 수면제를 먹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옛날에 오세훈 변호사 기억나거든요. 환경운동 열심히 하던. 그때는 뭐 분위기가 좋을 때였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참여연대 출신도 어쩌다 그렇게 되신 분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 생각나네. 그분은 사실은 잠깐 경력 관리용으로 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몇 달 그래도 계셨잖아요. 계셨다가 실행위원으로 있다가 하셨는데 처음에 좋은 상근전 아니었죠? 그 비상근 잠시 면접 통과 실행위원인데요. 못해요, 강용석. 우리 인권연대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청취자들 또 오해는 마시는 게요. NGO라는 게 다 열려진 조직이니까 누가 이렇게 돕겠다고 오면 저희가 고맙다 그러지 막 그렇죠. 사상 검증하고 당신 생각이 어떠냐. 검증도 안 되죠. 찬반 투표 막 찬반 물어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꿈까지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죠. 처음에는 막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필요하다 해서 아이고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돌변에 너무 돌변해갖고 깜짝 놀란 분 중에 한 분이죠. 일종의 터미널로 이용했던 거겠죠. 그에 따른 의혹이 있습니다. 예. 속내는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근데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는 거는 참여연대가 종로구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인권연대도 중구에 있고 참여연대 종로구에 있어서 저는 오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오세훈이 대표적으로 박살나는데 잠시 오세훈 나경 이야기만 했던 것이고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진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식도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청취자들한테. 알면 함부로 찍지 못할 텐데요. 이렇게만 저는. 그래서 서울 총선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변호사가 시장이었을 적에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투표를 해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나쁜 투표라고 사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식 국가라면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출마를 다시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을 엄청 받고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정책, 굉장히 소모적인 많은 시민들이 양식 있는 사람이 반대했던 그런 일에 굳이 300억이라고 그러셨죠. 300억 가까운 돈 세금이죠. 300억이면 건물 뭐 많은 걸 짓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으로 한 4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의미한 논란. 사회적 얼마나 국가적 소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요. 정경련 산하 연구소에 보내면요. 사회적 비용 5조씩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 갈등 비용 과장해가지고 발표하니까 파업 한 번 하면 뭐 10조가 든다고 막 그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이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떠날 때는 저는 이분이 정치 안 하실 모양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서구사의 상식이라면 그런 일에서 투표에서 실패하면
그렇죠. 그거는 시민의 심판을 그거는 다 이제 받아야 이, 된다. 네. 그건 정말 낙선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낙선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핵심적 정책으로 생각했던 당시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걸 자기 스스로 자초했고 사실은 그랬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망각이 많은 건지 한국 사회에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가야 될 때 정치란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건지 당선만 되면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염치가 없는 건 맞고요, 선생님.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안타깝게 조금 하도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그 사이에도 2010년, 2011년도 그렇죠. 일인데 예. 2009년, 2010년도 네. 그때 막 세빛둥둥섬도 만들고 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뭐 그 무상급식 하면 한 600억 정도 이제 서울시가 내야 되는데 그거 네. 내기 싫었는데 서울시에 당시 매년 홍보 비용은 500억 정도를 또 썼어요. 음. 그것도 큰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자기 치적은 엄청나게 막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이제 하도 사고가 많이 있었으니까 조금 잊어버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알려드린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오세훈 소개하고 싶은 분 있으면 좀 더 소개해 예, 그러니까 주시면 오세훈 후보만 너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 총선에 대해서 1차로 발표한 19명 중에는 뭐 우리 뭐 다들 아실 텐데 네.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군, 김현종, 김석희,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이 있었고요. 어서 많이 들어본 분들 같으네요. 다 나쁘죠. 예. 그다음에 2차로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컷오프 명단 별도로 테러 방지법, 이른바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2차로 이노군, 하태경, 박민식 있었습니다. 이노군 후보는 1차 때도 포함됐고 2차 시민 컷오프에도 포함되신 분이고요. 그렇네요. 얼마 전에 서울 총선 내시 발표한 명단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노군, 김성 나름 삼관왕이네요. 예, 삼관왕이신데 자 이제 황우여 아주 짧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다는 유만으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최경환은 뭐 경제 민주화를 파탄내고 노동계약에 앞장서고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부당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이미 대통령인가요? 예, 지금 거의 대통령 거의 행세하고 네. 다니시죠 이분이 진박 간별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적절한 김진태는 뭐 모든 막말의 막말의 대명사이다. 세월호 가족들한테도 막 그거 왜 인양하려고 하냐?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상규명 요구하고 인양을 요구하는데 자식 죽은 부모가 할 일이지. 그렇죠. 그건 지나가는 행인이 예, 할 일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분은 아니, 뭐 잠깐만. 그다음에 김진태 씨 춘천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또 어떤 막말들이 있었습니까? 이분이 특히 또 세월호 때 프랑스 교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시하고 그랬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지 세월호 관련해서 그랬더니 페이스북에다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심각한 막말이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국민을 손을 봐주겠다는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우리 세금이 그분들한테 1년에 몇 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세비랑, 네, 국회의원 세비로만 1억이 넘고 비서관이 인턴 2명까지 해서 9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손봐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큰 논란이 됐었던 분이고 뭐 그 외에도 그 백남기 우리 국가폭력이 쓰러진 우리 백남기 농민 때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뒤에 있는 청년이 때린 거 아니냐라고 황당한 그 유명한 김진태, 김도읍 이런 분들이 뒤에 이렇게 안고 가시니까 쓰러지니까 구조한 사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러 간 청년인데 언뜻 보기에는 그분이 이렇게 그분도 물대포를 맞아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때린 거 아니냐라는 황당한 말을 해가지고 뭐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 국민의 대표를 떠나가지고 좀 저희들은 정말 공직 후보자 자격조차 없다 이런 이렇게 분들의 보고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예. 거창양면 학살 사건이 생각나요. 거창양면 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쏴 죽였는데 민간인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예. 그걸 이제 조사하러 국회의원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총을 쏘는 거예요. 다시 위장한 인민군으로 위장한 무장공비라고 뻥치면서 것처럼 누가 그런 거예요? 군인이 그랬죠. 국군이. 대한민국 군인이. 거기서요? 예. 그러니까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무장공비인 것처럼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다시 국회의원들 총을 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랬다고. 저는 이분들이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치 그때 위장해서 공비인 것처럼 마치 위장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파렴치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노원 경찰서 보안과장님
이재명 시장 머리에다가 권총. 그 노원 경찰서 보안과장이었나요? 네.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거 밝혀지고 있죠 이미.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은 그 저번에 저 부암동 파출소에서도 그 동국대 우리 정말 복덩이 같은 학생한테 총으로 진짜 쏴서 죽인 경찰도 있잖아요. 네. 자기 몰랐다 그러면서. 맞아요. 피자 먹는 거. 네, 장전대 의경. 네, 평소에도 네, 총으로 그렇죠. 쏘는 장난을 네, 자주 쳤다고 예, 했던.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왜 쐈냐 그랬더니 뭐 피자를 지들끼리 먹어서 쐈다는. 그래서 뭐 총 장전이 안 됐는지 알았다고 막 변명을 하는데 총기 관리도 엉망이었고 정말 그런 장난 치면 안 우리도 되잖아요. 군대 갔다 와봐서 다 아는데 그 총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예, 절대 장전 못하게 되어 있죠. 네. 아니면 방아쇠 잠겨놓고 돼 있고 한 발 두 발은 공포탄으로 무조건 넣어놓고 네, 되어 네, 있고. 네. 그 사람이 저 스마트폰을 잘 조작을 못해서 확인을 하려다 공유를 눌렀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첫 발은 실탄이 안 들어 있는데. 아니 저 이재명 시장 머리에다가 예, 뭐 예, 총 예. 쏘는 그 그림이요. 근데 에이, 경찰관이 그러니까 총을 실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면에서 거창 민간인 학살 때 공비라고 하면서 총 쏜 군인들의 모습이 전직 검사 김진태 예. 또는 노원 경찰서 보안과장 등으로 면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노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노원 이야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노근 후보 잠깐 이야기하면 예, 그러시죠. 이분도 뭐 막말 엄청 많이 하고요. 뭐 반환경, 반청년, 반노동, 반시민으로 모두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원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원구니까 제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노원구 수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원구민들 자부심이 강하신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예.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김용민 후보랑 결혼했었는데 맞아요. 김용민 후보의 아주 옛날에 네. 일부 좀 격한 표현을 과장해가지고 당선됐는데 저도 욕을 먹었어요. 이노근 후보는 더 심각한 막말도 많이 하고요. 뭐 테러 방지법도 대표 발의했었고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도 반대하고요. 지금 전월세 올라가고 얼마나 서민들 힘듭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상률 좀 제한해달라는 거예요. 뭐 50% 100%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좀 애지간히 올려라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1차로 발표한 사람 중에서는 이 서울에는 이노근 후보네요. 네, 이노근 포함돼 있었고 뭐 김석기는 뭐 용산 참사의 주범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주에 우리 권영국 후보하고 지금 한판 붙었죠. 예. 한상률이라는 분은 옛날 세무 예, 있던 분 전국세청장인데 같은데. 이른바 저기 이명박 눈에 들기 위해서 기획국 근데 이분이 세무조사를 공천을 해가지고 컷오프 돼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다음에 무슨 그림 노비를 해가지고도 국세청장 연임해달라고 그다음에 뭐 또 이상득하고 또 뭐 골프를 치고 뭐 그다음에 이분이 검찰 수사 받으니까 미국으로 막 충남 도피하고 서산 예 무소속 후보인데요. 그 좋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기준이는 분은 이게 이분은 그 이른바 스폰서 검사 있잖아요. 예, 스폰서 검사를 검찰로 스폰서 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맨날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지역의 토호들한테 스폰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얻어먹고 다니고 용돈도 받으시고 검사들은 막 다 그렇습니까?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평검사들 중에는 강직하고 좋은 검사 상당히 있는데 예. 좀 이제 위에 올라갈수록 아하. 그런 구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면직이 당한 사람이고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사실로 법무부에 의해서 면직을 당한 사람. 저희는 전부 팩트로 확인해서 당했는데 잠깐. 근데 부산지검장 할 때 그렇게 당했는데 울산 남구에 가서 예비 후보로 나와가지고 후보가 됐습니까? 이분도 컷오프 돼가지고요. 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이분이 또 무소속으로. 예. 이 사람들이 엉망이 끝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판도 우선 많이 들어본 분 같은데. 이분은 경선은 잘하시죠. 이런 분 어떤 분입니까? 경찰 전문이시니까 뭐 이야기하려면 긴데 10초. 아니 그러니까 대선 때 권은희 연관 검색어가 김용판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그때 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인가 뭐 댓글 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부닥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무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대선 직전에 그것도 심야에 김용판이가 저 기자회견을 지시했고 그거로서 대선에 박근혜 문재인이 붙었던 아주 정말 첨예하게 그 싸우던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박근혜에게 줄쓴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경선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이분도 떨어졌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 했는데 무소속으로는 안 나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분은 일단 그러면 부적격자 명단에는 들었으나 뭐 굳이 이제 낙선 이제 저희가 이제 부적격자로 발표한 다음에 이분들이 공천이 강행됐거나 또는 뭐
이 부보를 강행하면 예, 예. 낙선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 중에서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사람까지 해서 잠깐만요. 예, 4월 2일 날 1차에 이제 공천 부적자 명단에 1차에 예. 더불어민주당 분 한분 김현종 씨라고 우스만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FTA 때 한미 평상교섭본부장이고요. 한미 FTA 지금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니까 당론에도 안 맞는 사람을 받아들인 거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친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분 후보는 나옵니까? 예, 이분 경선에서 떨어져서 후보 못 나옵니다. 그렇군요. 현행선거법은 경선에서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분은 무소속으로 나올 기회를 뺏긴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경선에 떨어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BJ 당선에 도움을 줬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저 이분 때문에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FTA 반대 집회 때 자주 오셨었죠. 아니 FTA를 제가 제일 먼저 제가 미국 가서 그러니까 강우병. 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저는 이분 때문에 개인적 비용을 1,0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명단 9명 중 8명은 새누리당 1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김현종 후보는 또 재밌는 게 예. 위키리크스 전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시바오 미 대사한테 예. 전화해가지고 내가 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네, 맞아요. 뭐 악을 쓰고 싸웠다, 뭐 목숨 걸고 싸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근데 이거 나옵니다. 한국인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 아니냐 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네. 뭐 외교 협상상 그 표현을 했다고 100번을 양보해도 대단히 잘못된 정책을 펼쳐놓고도 반성이 없고 당론하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협상 전술상 미국한테 약간 안심시키는 발언하고 뭘 따내려고 했다는 외교 수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단히 부적절하죠. 미국을 위해서 싸웠다. 한국 외교관이 아니 뭐 잠깐만 제가 이건 역사 기록으로 아는데요. 예. 이완용도 일본을 위해서 싸웠단 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라고 그랬지. 예,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외교관이 이완용만도 못한 분이네. 아니 뭐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분 때문에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획한 뭐 그런 한미 FTA 문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미국을 가야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서 보자. 한미 FTA 문제를 연구하러.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분한테 이 기왕이 좀 안 됐으니 참 다행이다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되자마자 또 입당하자마자 또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개성공단 폐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식으로. 맞아 그런 얘기 했어요. 또 야당 지지자나 야권 지지자들 또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신 분이죠. 그러네. 여러모로 부적절했던 분인데 경선을 자, 잘했네요. 예. 아니 2차 2차 가기 전에 김용판 한마디만 더요. 그다음에 이분이 충북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했는데 이때 그랬죠. 뭐냐면 예. 주폭 소탕이란 거래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했었죠. 그 술 냄새만 나면 잡아들이고 엄청나게 많이 구속을 했어요. 건수 위주로. 예,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하고 붙어가지고 주폭 척결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술 취해가지고 이제 못된 짓 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김용판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포퓰리즘 인권연대에서 당시에 문제제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위주로 해버리니까 네. 각 일선 경찰서에 단속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뭐 쌓아라 숫자, 몇 명씩 숫자 맞춰야 그랬었습니다. 사실요 이게 처음한 게 아니고요. 예.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술 단속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술 단속 많이 한 때가 언제면 유신 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 권력이 자기가 취해 있을 때 타인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서혜성 작가님은 가끔 이렇게 멋있네요. 자기가 작가라는 거 알려줬어요. 국가 권력이 취해 있을 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력이 취해 있죠. 평소에 늘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새로운 것처럼 그런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1차에 9명이었는데 예. 지금 우리 안진걸 그러니까 뭐냐면 지지 않는 사람. 지지 않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중에서 김현종,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은 어쨌든 간에 부적국자 명단 발표가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예. 어쨌든 간에 공천도 못 받았다. 내지는 경선에 졌다. 네, 이제 한상률 예, 박기전은 무소속으로 나왔고 나왔고, 김현종 김용판은 안 나왔고 네, 등록을 네, 안 네. 했고 그래서 그렇죠. 다시 기억해야 될 사람은 황우려, 예. 최경환, 예. 김진태,
김석기, 인호군. 예. 인호군. 네. 그렇게 돼 있다. 예. 말씀.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상률 박기준도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네네 그거는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차를 7명 발표하셨네요. 아주 뭐 간단하게 하면 곽상도 우리 강기훈 유서대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뭐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했었고요. 수십 년 들어본 이름인데. 박근혜 정권 때. 예, 박근혜 정권 때. 수십 년 들어본 이름이라고. 예, 그러니까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 때 담당 검사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예.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이 뭡니까? 뭐 또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1991년도에 네네. 전민년 당시에 사회부장이었던 우리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김기설. 열사가 네. 노태정권 타도하자라고 이제 분신한 거 하셨는데 마치 그리고 유서를 남겨놨는데 그 타오르는 반독재 민주운동을 죽이려고 노태우 정권에서 운동권이 배후 조정을 했고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강기훈이라는 당시 전민년 총무부장이 대필 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유서도 다른데 필체도 다른데 동일한 필체다라고 우겨 조작하고 김형영이라는 사람이 김영영이죠. 이름도 아니죠. 그 사람 돈 받고 허위로 문서 분석해서 구속이 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대법원까지 유죄 선고가 났던 당시 담당 검사입니다. 근데 그 뒤 것도 설명해 주시죠. 그 뒤에도 계속 유죄가 됐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재심에서 결국 가난 말기로 투병하고 계신데 국가가 너무 모진 나쁜 짓을 하고 91년도의 사건인데 이제서야 작년에서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됐는데 강기훈 씨는 그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죠. 정확히 그것 때문에 이제 3년 넘게 옥고를 치렀고 나온 다음에도 지하철도 못 타요.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삶이 국가 권력이 국가 권력에 대한 성찰을 제가 주장하면서 글을 쓸 때 글 제목이 우리는 모두 강기훈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써가지고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그런 건데 그거를 총괄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는 당시 평검사였고 그럴 지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 검사가 맞고요. 곽상도 대구의 이분이 그 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하다가 대구 중남구라는 지역에 출마를 하신 겁니까? 예, 진박 후보로 좀 이렇게 또 나왔죠. 진박입니까? 진박이죠. 그런데 곽상도 후보는 잘못한 게 광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후로도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도 무슨 최동욱 찍어내기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같이 의혹이죠.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간 강효 상인가요? 강효식인가요? 뭐 그분도 있는데 다 의혹이긴 한데 그런 부적절한 굉장히 많은 그런 구설수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의혹 정도로는 지목을 하지 않습니다. 안중걸 차장님. 예. 그러면 만약 이분이 이제 그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의 20몇 년 만에 이제 무죄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한데 참여한 데가 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 설명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 못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면 번번이 지더라고요. 당시 기준으로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만 곽상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최근 비리는 아니지만 너무나 역사정의와 인권을 파괴한 민주적 인권을 파괴한 상징적 인물로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도 낙천 명단으로 발표를 했고 대구에서도 그다음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도 꼭 포함시켜달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대구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건 우리 동네 좀 쪽팔리다. 이번에 명단은 총선 내시 임의로 선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각 지역과 부문과 연대 기구들이 꼭 이미 발표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최악의 명단만 오스트 오브 오스트. 근데 이제 또 이것마저도 저희가 마음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4월 2일 유권자 대회에서 최종 확정을 다시 한번 하고. 최종 확정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발표를 했는데 공천 대상 안 될 사람 명단인데 낙선운동 대상자로 이제 돌입할 때 낙선운동. 이건 낙천. 이건 낙천 명단이고 이제 낙선 명단. 그때 또 순위 투표. 최악의 후보 순위 투표는 또 따로 합니다. 유권자 위원들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하고요. 우리 재밌게. 방송은 월요일 나가기 때문에 월요일 나가니까 아니 근데 이제 월요일 나가지만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검사하신 시절에 그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 때 이제 그 91년도인데요. 그때 강기훈 청년이죠. 청년을 명동성당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때 거의 같이 있었는데 농성 중이었죠. 농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었거든요. 쫓겨갔죠. 진짜 쫓겨갔죠. 정말 국가 권력의 폭력.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냐면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충격적이랄까 뭐 위로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표정이 어디 있었냐면요. 표정이 다른 데 있어요. 눈이. 네, 맞아요. 네, 눈이 이렇게 저는 그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굴이 무엇인지를 정말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빛이 딴 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검사했다 하더라도 나쁜 검사했다 하더라도 재심에서 그렇게 나면 정말 미안하다. 그 당시에 내가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라도 국가를 떠나서 나 인간으로서 네 삶을 그렇게 됐다니 정말 미안하다. 왜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작가님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검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없고 당시 사건 연루자중에도 사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제가 막 분노가 터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가 막힌 노무현 일이죠.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 정체성 논란을 벌이고 이러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소속 의문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나중에 진실화해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또 인권 침해를 주로 했던 가해기관들인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이런 데서 다 각각의 기관별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이런 거 안 만든 데가 법무검찰이고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검찰만 만들었죠. 네. 네. 그거 국방부, 어떻습니까? 국정원, 심지어 했어요. 국정원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국정원보다 검찰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당시에 확인해줬고 게다가 당시 검찰총장이 그냥 뭉뚱그려서 과거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수준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뭐 조직도 안 그러는데 뭐 개인이야 더 말할 나위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 와중에도 문자를 보내고 있는 지금 방송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예. 혹시 제가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하. 실무진들에게 확인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막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사람 명단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예. 그다음 이름은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무슨 강한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보죠.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권성동, 아니 우선 이거부터 네, 김무성. 김무성은 뭐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무성입니까? 그럼요. 예. 이분은 이름 뜻이 소리가 없다. 이분은 말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약간 격이다가 바로 말 없어지니까 말 없어지네. 무성이 되고 무성. 예. 그다음에 비리 의혹이 무성하더라. 선무성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분이 왜 여기 들어 있는 왜? 거예요? 저기 이번에 네. 각계각층에서 뽑아본 아니 명단 영도면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진숙 예. 그 영도가 이 영도입니까? 맞습니다. 부산 영도인데 그렇군요. 이번에도 저 도장 들고 갈 때나 예. 뭐 할 때 예. 영도다리 쳐다보는 사진이 나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기 제 각계각층에서 발표한 명단을 보니까 네. 김무성 후보도요. 네. 반청년, 반노동, 반환경, 반여성, 심지어 반인종차별. 네. 아 연탄. 예. 연탄도로 차마- 조선족 얘기도 예, 그렇고. 뭐 예, 예, 예. 11관왕이에요. 무려 11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로는 자, 최악 후보라고. 그러면 예.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만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의혹을 어떤 사람이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불공정하다. 동선 내시. 동아일보는 설득력이 떨어진 게 여당만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야당 있는데 아니, 김현정 하나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밖에. 이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11관왕이 된 게 진짜 그렇게 11관왕이 될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라 여당 대표니까 망신 주자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이를테면 주로 언론에서부터 할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 사설로 공격받았고요. 동아일보 기사로도 조롱을 제가 받았습니다. 망신은 제일 많이 주는 거 언니가 제일 망신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언니는 출마를 안 박근혜 만약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0관왕 하실 분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후보로 나오질 이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가장 망신을 많이 주는 사람은 언니인 것 같다고. 그렇죠. 그분인데 그분인데 총선 넷이 아니라. 총선에.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반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 아주 네. 반론해볼게요. 재밌게. 네. 그러면 총선 내시나 시민사단체 공정한다는 게 잘못 여당 후보가 30명이 잘못했고 야당 후보는 예를 들면 5명 정도 잘못했는데 30대5로 발표하면 안 되니까 여당 15, 야당 15으로 맞추는 게 공정한 거냐. 그것은 그야말로 야당에서 부적격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생사람을 잡는 거 아니냐. 여당을 봐주게 하는 완전 거고. 기계적인 거죠. 자 새누리당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한 고발 현황이 나왔습니다. 네. 끝까지 선관위는 지금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중앙일보랑 야당이 알아냈는데요. 23건을 고발했는데 21건이 새누리당이고 한 건이 더불어민주당이고 한 건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중선관위에도 우리가 공정하게 요구하면 새누리당 15명, 야당 줄여주고. 15명 해야죠. 근데 그러면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 새누리당 봐주는 거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 봐주고. 예.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선관위에 공개라 그랬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그때 뭐라 하는지 아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까 봐 공개 안 한다는 거 이미 밝혀졌는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그렇게 여당을 걱정해주는 태도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사단이 똑같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근거를 찾았습니다. 제가 엄선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훨씬 많이 발표됐어요. 50명, 60명 발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빠졌냐는 항의를 받을 정도로 저희는 엄선했습니다. 의혹 정도로는 안 넣었고요. 팩트가 확인된 것만 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19명입니다. 겨우. 그러니까 해보니까 여당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또 그래요. 집권 여당으로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을 앞장서지 않았잖아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야당이 지지하고 나서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노동계약 지지하고 나서지 않았잖아요. 세월호는? 예, 세월호도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이라고 그랬고 1호를 했지.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람들한테 시체 장사라고 그랬습니까? 거지 근성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당 의원들 뭐라 그랬습니까? 여당 의원들 김태흠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흥분 좀 할게요 지금부터 따따따하게. 김태흠이 세월호 가족들한테 노숙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완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문회 할 때 시끄러워요 나가 있어요 가족이에요 뭐 가족이면 다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김순례 후보 비례대표 15번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무슨 의사자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 요구하고 있다라고 거짓 사실 SNS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막말을 안 했는 야당 의원 1명 넣어놓고 세월호 막말로 여당 의원은 선대선물 해야지. 5명이나 됐는데 그중에 1명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총선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선거란 건 집권 세력의 잘못에 대한 평가나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평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혼용무도한 이 집권 세력 우리 교수님들이 만들어준 말이잖아요. 혼용무도한 어리석고 무능한 그래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정권을 심판해야죠. 혼용무도한 정권을 심판하지만 저희는 엄정하게 야당에도 부적격자가 있다면 과감없이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그다음에 국민의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파동 때 총선 내시 가장 강력하게 입장을 냈고 김종인 당신 전리품 챙기냐 심지어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노욕이다 뭐 이런 사석 지적까지 했습니다. 뭐 공식 성명에는 노욕이란 말은 안 들어갔지만 노욕이란 말은 좋은 말은 예 전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리품 챙기기냐 그다음에 사격 약자들을 대변할 사람을 잔뜩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인데 비례대표 취지도 왜곡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부적격자를 엄밀하게 추리는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민생과 인권을 파괴하고 사경제 약자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혐오를 하고 이런 기준에 야당이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안진걸 처장의 공동위원장이 여기서는요. 예. 정선대에서는 그러니까 안진걸 위원장의 얘기를 정리하면 간명합니다. 사실 안진건이 뽑았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예. 그나마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하다 보니 내 의견은 거의 반영 안 됐고 사실상 마음에 안 든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명단도 마음에 안 들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뽑아라 했으면 저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넣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까지 어쨌든 뭐 소수자에 대해서도 약간 부적절한 발언 의원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총선 내에 참여하는 1,000개 단체 중 그래도 조금 더 열성 참여하는 45개 정도의 운영위 참여 단체들이 진짜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어요. 뭐 회의도 한 10번 넘게 했어요. 그래서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논란이 아직 정리가 덜 돼 있거나 의혹 수준인 사람 다 빼고 정확하게 그 정책에서 진짜 나쁜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들 황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그다음에 최경환은 경제민주화 파탄과 노동계약 앞장선 것에 그다음에 인턴이 어쨌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남들 다 가고 싶은 중소기업 들어갔거든요. 아우님은요. 언니 아우. 윤상현. 윤상현 당연히 여기 들어갔죠. 김무성도 이제 정리 안 됐어. 그렇죠. 김무성 11권한 이제 흥분 잠깐 가라앉히시고 안진걸 잠깐 흥분 잠깐 가라앉히시고 김무성이라는 분은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분은 노동계약에도 앞장섰고요. 그렇습니까? 청년들한테 무지몽매한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단체들이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수당, 청년배당.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아편이니 악마의 속삭임이니 이런 말을 이인재, 김무성 등등이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서구사회에서 정상적인 여기서 서구사회라는 건 유럽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의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 정도면 원래는 그냥 선거 관련 없이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집에 그 갔죠. 네. 프랑스에서 만약 그런 말 했으면 연탄 이런 말 합니다. 뭐 이미 그 인종차별 발언 같았으면 심지어는 그 증오범죄로 잘못하면 기소도 됐고요. 이미 프랑스나 덴마크에서 이런 말 했으면 청년들이 뭐 한 100만 명이 가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는 그 당이 온전하지. 당이 온전하지. 근데 프랑스는 이분이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또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이 출산 문제를 걱정한다. 그러니까 조선족.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 말을 끝까지 옮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제가 옮겼어요. 오늘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을 이 방송에서 하면 우리 방송 격조 진짜 떨어져 버리네요. 저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언니의 동생, 의붓 동생. 예, 윤상현 후보는 뭐 인천 쪽에서도 핵심으로 뽑혔고 이 사람도 이분은 왜 뽑으신 거예요? 아니 일단은 막말뿐만 아니라 공작 정치의 대명사. 당 대표까지도 지가 날려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이것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와 일반 민주주의 모두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파괴의 상징, 막말의 상징.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불리하게 되니까 사실은 포기했다는 말 안 했다고 했다가 그래서 여론이 또 들끓으니까 아니 또 포기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래서 NLL과 관련해서 이분은 새누리당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새누리당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NLL 포기했다라고 조작하고 그것을 조작 안 했다라고만 했으면 모르는데 선거에 악용한 사람들은 이건 남북관계 민주주의와 모든 걸 파괴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문원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악용한 사람이 정문원하고 찌라시에서 본고로 그분은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한번 그런 자 정문원은 의원직 정치생명 걸겠다 했는데 계속 의원직 하고 있어요. 떨어졌죠. 예, 벌금 1,0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네. 의원직 당장 사퇴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선. 그래서 여기 명단에 없는 거 원래 정문원은 명단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네. 경선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 그 다음에 윤상현입니다. 그다음 김무성이죠. 네. 유세 때 이야기했잖아요.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본 거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 누설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정문원 이거 본 거잖아요. 누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찌라시에서 봤다는 여당 대표까지 하는 사람이 주권과 정보지. 찌라시에서 보고 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또 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권성동 이런 분도 있군요. 권성동도 뭐 막말의 대명사고요.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청문위원회 여당 측 네. 간사했는데 이명박이나 이상득 증인 채택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MB 자원외교는 뭡니까? 우리 자원외교 비리 뭐 감사원에서도 몇십 조가 네. 탕진됐다고 하는 이명박 왜 그런 그 좀만 설명을 해주시면. 예, 이명박 네. 시절에 예. 무슨 어디 뭐 페이퍼에만 있는 예. 탄광 가서 뭐 멕시코 뭐 하고 볼레오 동강산 네네. 뭐 제일 유명한 게 저기 캐나다의 석유회사 네. 정유회사 네. 날을 또 인수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석유공사가 4.5조 정도 날렸고요. 광물장공사가 2점 몇 조를 날렸습니다. 이게 확인된 팩트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원외교 한다고 엄청나게 이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악용하고 사실은 아드님도 좀 혈세 탕진 엄청나게 했고 그걸 주도한 게 이상득, 박영준, 잠깐만요. 이명박. 목적이 외국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몇십 조가 그렇게 갔거든요. 지금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불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익 봤죠. 네. 다 망해가는 정유회사를 몇 조를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정유 날만 샀으면 되는데 처음에 하베스트만 사면 되는데 하베스트 회사가 날까지 사라 그럽니다. 날 하류 부분 날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자회사. 네, 압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몇 조를 탕진해갖고 당시 캐나다 언론에 한국의 공기업 석유공사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는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런 일 못한다고.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바본자. 예, 그래서 몇십 조를 날렸다. 최소 지금 확인된 것만 어쨌든 10조 안팎입니다. 이분이 그런 일을 아무도 하실 책임 때? 안 져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MB 진상 그 해외 자원개발 의혹 네. 청문회가 있었을 때 국정감사 이제 국정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국회에서 네. 여당 측 간사였는데 그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이 누구냐면 이명박, 이상득, 최경환, 윤상지, 최경환 또 박준영. 끼는군요. 최경환 여기도 그러니까. 낍니다. 왜냐하면 당시 MB 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어요. 친박 몫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비서관이 에너지 관련 비서관이나 기획관이 윤상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자원외교 개발은 이미 그걸로 구속도 된 적도 있는 박준영, 이상득 라인이 주도했다는 그렇죠.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MB까지 5인방인데 증인 결국 못 불렀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분은 그러니까 증인을 부르지 말자고 그런 왜 거야. 끝까지 왜? 친이계거든요. 아니 세금이 네. 없어졌는데 세금이 몇십 조 그러니까요. 없어졌는데 정치 공세하지 마라 딱 한마디로 자기가 친이계니까 MB 5인방을 비호를 한 것이고요. 한 명도 못 불렀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권성동은 또 뭐 각종 막말 뭐 이런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말보다 훨씬 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제일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분도 검사 한 출신이죠, 거의 검사 11관왕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이분도 검사 출신입니까? 반청년, 반환경, 예. 반노동, 뭐 반시민, 강원도 지역단체에서도 낙선 알겠습니다. 심판된 사람 그다음에 뽑았습니다. 예. 김효재? 김효재는 이제 MB 때 청와대 이 사람 정무수석 했었죠. 예, 지금 새누리당 후보 됐습니다. 예. 김효재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도스 공격 아세요? 박원순 보궐선거 때. 아니 뭐 박원순 그런 보궐선거 때 박원순이가 북한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디도스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뭔가 네. 안내를 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랬는데 북한이 한 거죠. 북한이 한 건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새누리당 세력이 한 거예요. 그런 당시 거예요? 최구식 후보 보좌관인가가 뭐 주도해서 해갖고 최구식 의원. 예,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인가 해서 큰 문제가 됐는데 북한이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예. 아. 모든 걸 북한이 했다고 했는데 이건 진상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당시 이제 그게 기소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네네네. 이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에 있으면서 그 수사 결과를 흘려줍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해가지고 이걸 남에게 알려줬단 예, 말이죠. 그 피의자한테? 최구식 피의자에게. 의원 예, 쪽으로 예, 알려줘가지고 예, 예. 유죄 선고가 난 사람입니다.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직자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다음 박희태 뭐 국회의장 돈봉투 때도 그것으로도 돈을 받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분도 할애하시군요. 예, 성북을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윤종기. 이분 더불어민주당이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저기 야당이 둘이나 있네요. 뭐. 경찰 출신, 예, 예, 경찰 예, 출신.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도 심기준이라고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한 분들도 저희가 네, 부적급으로 네, 뽑아서 네, 야당이 네, 네. 3명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야당은 네. 이분은 또 이분은 뭐 저기 하시는 겁니까? 제주도 강정마을에 네. 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라든지 네, 네.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네. 사랑하는 분들의 반대가 아니 신부님 심하니까 수녀님들도 예, 다 강정마을 아시죠? 해군기지 반대가 네, 심하니까 네, 네. 제주도 경찰로는 안 되니까 육지 경찰에 일종의 옛날 4.3 때처럼 육지 경찰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지원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디 계셨는데 그 지금 제주 당시에- 경찰청장이 아니라 당시에 네. 충북 경찰청장인가 차장인가 하던 예, 시절에 예. 내려가가지고 제주를 제주를 거의 계엄령처럼 네. 뭐 이렇게 험상궂은 도망가는 사람까지 막 쫓아가서 막 검거하고 거의 뭐. 근데 왜 이분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왜? 재밌는 것은 당시에 민주당이 네. 그 윤종기 후보에 대해서 비판 성명도 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리고 아니 공천을 줘요? 근데 공천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 예. 그러니까 남도 더불어 간다 그 말인가? 그래서 예. 원래 민주당이 비판도 했었고요. 네. 또 인천경찰청장 하던 시절에는 김용판이나 어허. 김석기를 특강을 해가지고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에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특강 강사로 왔다고. 네,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공천이 냈으니까 황당한 경찰청 평가를 특강 그러면 오창이 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 원래는 오창희 선배님이 해야 되는데 2008년 이후에 그런 일 그러니까 없어요. 끊어져 버렸죠. 근데 이게 많이 듣던 이름이 또 있네요. 예. 조전혁? 그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예전에 이분은 뭐 누라이트 국회의원의 대명사이고 예.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네. 무단으로 공개한 사람은 그래서 법원으로부터도 불법행위다 해서 손해배상까지 네. 물어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이 컸잖아요. 그때. 예, 난 막말 엄청 하고 이 사람은 민주노동당 공천 받았나요? 공천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과거 속의 인물들이 부활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예. 거의 모든 이게 시민이 요구하 무슨 얘기를 하거나 요구를 하면 이분이 주로 나서갖고 무슨 승질 말씀을 예, 당시 그랬죠. 그리고 즉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정교조 명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조합원이 아닌지 밝히는 건 본인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남이 밝히는 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인데다가 한국처럼 노동조합원에 대한 공격이 있고 메카시즘 있는 사회에서 수만 명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건 이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공격하려고 한 거거든요. 헌법상 기구인 노동조합을 공격하니까 반인권, 반민주, 반헌법입니다. 그래서 인천 측에서도 낙선 후보로 뽑았고 인천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예. 요청. 예. 총선 낸 총선 낸 운영위 단체에서도 저희가 이 발표한 19명은요 만장일치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소수 운영위원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11명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단에. 예. 그 정도로 엄격하게. 나쁜 놈인데. 예. 바쁘니까 맞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우, 시민 컷오프. 시민이 이제 잘랐다 그 예,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제 여야 정당에서 컷오프하는 것처럼 총선대에 들어가면 예. 시민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모양이죠. 예, 시민들도 제안을 많이 주셨고 또 인권 시민 단체들이 반드시 컷오프해야 된다고 테러 방지법을 테러 빙자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들만 예. 이분들이 대표이십니다. 예, 이철우, 이노근 또 나와요. 또 나왔습니다. 하태경, 박민식 그다음에 서상기, 주호영 6명이었습니다. 서상기, 주호영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철우, 이노근, 하태경, 박민식 4명만 시민 컷오프 됐는데 서상기는 컷오프되고 안 나왔는데 주호영은 무소속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선 명단에는 주호영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제 이것은 사실상 이제 시민들이 이미 그때 테러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 무조건 넣자라고 인권 시민 단체들이 심판 명단으로 발표를 하셨고 총선의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게 월요일날 나긴 하지만 4월 2일 토요일날 유권자위원회 뭐 200여 명 정도 모여서 현장에서 투표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낙선 명단으로 최종 확정이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보다 더 엄격하네요. 나름대로 엄격하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대통령 탄핵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정도로 시민들의 공분이 큰 물론 저희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국민을 제가 다 대변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고요.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도 못하죠. 물론, 다만 어쨌든 민주주의와 그런 거는 국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인권과 민생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심지어는 꼭 진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식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안진걸 처장 헌법과 법률 특히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엄선했습니다. 오스트 오브 오스트입니다. 이거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공천 부적격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걸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몰상식자들. 예. 이거는 저도 이게 좀 아쉬운 명단이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이사철이라고요. 들어본 적 있네요. 그 검사 출신인데 공안 검사인데 남영동에서 고문받은 이장영 씨 같은 조작 간첩 사건. 남영동에서 2달 동안 고문받고 겨우 목숨 부재가지고 검찰에 가니까 이제 경찰관이 아니니까 저 남영동에서 고문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철이 뭐라 그랬냐면 정신 못 차렸구나. 전화했죠, 그러고 경찰한테. 다시 끌고 경찰한테 남영동으로 다시 손 좀 봐달라고. 진짜 나쁜 사람. 그 사람 이번에 또 출마하던데요, 새누리당. 그랬나요? 왜 명단에 안 들어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정한 것 같아. 시민사회단체들이 1차적으로 선정한 명단 중에서 선정을 했고 시민 제보를 광범위에 받았는데 이사철은 제가 제보를 못 본 건데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4월 13일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2000년 총선 연대 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사철 그때 낙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대단한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언론이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95%가 수구 권력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5%의 진보 언론과 인터넷 언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유명했는데 그때 2000년이면 김대중 정권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책임 있는 저 여당 의원들도 낙선돼서 많이 그때만 올라왔어요. 그냥 그때만 해도 야당 의원들 중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독재 정권에 부역해놓고 그때는 지금 민주당 세력이 여당이었어요. 여당이었는데 많이 들어왔죠. 그냥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집권 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부정부패 당시는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훨씬 지금보다요. 뭐 지금이 막 개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이나 특히 대형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들은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더라고요. 자기들도 민망한 한상률도 컷오프 시켰잖아요. 박기준도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너무 민망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박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엄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당의 공천 과정에 시민들이 공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천이라고 안 하죠. 공적 공천 청구를 해서 공천이라고 어떤 하거든요. 당은 사천을 하던데요. 비례대표는 간별사.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완전 진박 간별사가 거의 사천을 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때 사천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그러다가 중앙위원뿐만 아니라 총선 낸 뭐 시민사단체들 전부 일제히 거의 며칠 동안 융단 폭격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수정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발장 은행과 우리 자매은행인 주빌은행의 재윤경 대표님 같은 분들도 상위 순으로 올라가고 또 그런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진걸 처장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겸
총선 시민 네트워크 공동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예.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보내줘야 그래요? 되겠어. 말도 너무 빨리 해. 왜냐면 자기가 바쁘니까 아니요, 말을 막 아니요. 빨리 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뭐랄까요 좀 분노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말이 빨랐다면 우리 오다방 청취자들께 양해 구하고요. 정말 이번 선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네. 집권 세력이 선거에 사실상 개입해가지고 신북풍 불러일으키고 무슨 신테러풍 불러일으키고 지금도 뉴스 보시면요 KBS 한 9시 20분까지 북한 관련 뉴스만 해요. 아니 그 총선 뉴스 한 5분 하고요. 거의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북한 뉴스를 매일 심지어는 계속해. 북한 뉴스가 먼저 나오고 총선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KBS를 보다 보면요. 일단 예를 들면 북한 방송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북한 방송인지 안 돼요. 심지어냐면 뉴스만 뜨면 계속 북한 얘기만 하니까 저 북한 방송인가? 노스코리아 방송인가? 그런데 그냥 북한 뉴스에 북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북한이 훈련하는 거 김정은 모습이니까 북한 한국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언론이 썩어 있고 장악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각 당이 공천 파동을 겪어서 선거 분위기가 늦게 떴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 볼장 나본 거 아니냐. 이 방송을 기점으로 선거 분위기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선거 분위기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 야권이 분열돼 있고 분화돼 있는 거 온통하고 안타깝지만 국민들에게 이렇게 3분 총선을 통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19명 4월 한 3일 이 방송 들으실 때 최종 낙선 명단 한 35명 안팎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낙천은 엄격하게 했는데 낙선은 각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한두 명씩 선정해서 이게 이제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하면 30명에서 35명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권이 분열돼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낙선운동 열심히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러면 그 중에 1등인 야당이 되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시민 참여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렇게 피눈물 나게 낙선운동하고 있는데 야권 후보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어부지 줄 거냐. 죽 서서 개 줄 거냐. 저 나쁜 놈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단일화해라. 협력해라라고 촉구하면 그 예를 들면 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 간에 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들만 나올 때마다 하는 말 족소서 개 줄 거냐 그렇게 그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족소서 개 주면 걔한테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악의 성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이 뭘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맹목적인 야권 연대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민사회가 호소하는 낙선 명단 지역구에서라도 또는 일명 안철수 대표처럼 나서서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야당 후보들끼리 그래 우리가 혼용무단 집권세를 심판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합의가 된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다 못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몇 군데서라도 해라는 거 맞아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SNS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될까 봐서 가령 제가 A 지역에 살아. 그런데 낙선 후보 대상은 B 지역에 살아. 저 의사 표현해도 됩니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합법적으로 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낙선운동, 지지 당선운동 지역과 관련 없다. 지역과 상관 무조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말로 하는 거, 전화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왜냐면 사적 관계에서도 하는 거고 또 역시 문자나 전화도 다 온라인이잖아요. 블로그도 다 된다니까요. 인터넷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그만 기업의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누구 찍어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위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조직인 동창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면 안 되죠. 관변단체 예를 들면 보훈처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갑자기 야당 후보를 찍지 말라고 문자 보내기 그럼 다 불법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오프라인에서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데 기자회견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제를 써가지고 가령 오창익 낙선 이렇게 운동할 수 안 됩니다. 이름하고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연상돼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문제예요. 잘못이지만 현행법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키겠다. 저촉이 된다는데 아니 근데 많은 시민들이 열받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총선 내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거지만 그래도 총선 내 소속 단체들은 이미 불복종을 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알아서 인천이나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라든지 경주 지역 시민사 단체들은
김석기 후보를 떨어뜨리자 유인물을 못 부리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참정 유인물 현수막 피켓팅이 안 되니까 기자회견만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쏙닥쏙닥만 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동네 유권자들끼리. 서 작가님 이제 정말 끝내야 될 알겠습니다. 시간이어서 딱 한 말씀씩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 총선 시민 네트워크 관련해서 당선 지지 운동은 안 하시는 거죠? 당선 지지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꽤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총선 내 참여 단체들끼리도 심지어 같은 단체 안에서도 상근자나 회원들끼리도 이러면 종로를 보세요. 정세균을 지지하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녹색당, 그다음에 정의당의 윤공규 후보, 그다음에 녹색당 하승수 후보 얼마나 훌륭합니까? 노동당의 김한우 후보도요. 그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한다고 악수하자니까 내가 뭐하러 하냐고 거부해버린 사람이에요. 부정하고 나쁜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정세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제는 들어가야죠. 녹색당이 뭐 무조건 들어간다. 하승수 후보 상징인데 그다음 하승수 후보는 정말 시민사회 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 정의당 진보정당으로서는 지금 정의당이 가장 유력하고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심지어 17% 18%까지 나오는데 정의당이 이번에 힘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많아서 지장성도 안 되는데 다만 민주노총이라든지 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블로그를 형성해서 우리는 저 후보를 지지했다는 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총선 넷은 전국에 1000개가 모여있고 우리 인권연대도 참여하는 단체인데 당장 오창익 국장하고 저하고만 둘이 아무리 친해도 종로에서 누구 지지할까 하면 갑자기 예를 들면 오창익 선배님 나는 하승수 나는 윤공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괜히 의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사실 이게 포지티브한 운동일 수 있지만 당선 지지 운동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세요. 대신에 정책은 포지티브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쁜 정책 탄핵은 안 하고요. 좋은 정책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4월 2일 날 베스트 38개를 발표합니다. 38개 좋은 정책. 그러니까 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좋은 정책. 반값 등록금, 사비리 근절, 테러 방지법 폐기하는 좋은 정책에 그 38개를 제가 지금 추렸고요. 그걸 또 투표를 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딱 한 말씀씩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서 작가님. 네, 이번 4.13 총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국가에 사느냐 복종국가에 사느냐 그걸 나누는 총선이다. 여러분 자유인이고 싶으면 투표하시고 지금 안진걸 위원장이 추천한 그 명단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4월 2일 날 발표하는 그 명단도 유심히 들어보시고 자유를 위한 투표를 행사해 주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29년 전 4월 13일 날에는 전두환이 4월 13일 호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런데 이번은 4월 13일은 우리 헌법을 사수하는 날.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잘못하면 지금 이 개헌선 무너지면 제2의 4.13이 노동 3권하고 제가 그 정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지금 정경련과 선의 일부 세력이 꿈꾸는 개헌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 정하고 노동 3권 2조항 3개를 먼저 손봐야 된다고. 노동 3권을 손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4월 13일은 우리 역사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중의 호언선언. 알겠습니다. 우리 안 처장님 겸 안 위원장님. 청취자 여러분 말이 좀 빨랐다면 또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빨랐어. 정신이 없어서 근거를 정확히 풍부하게 말 시간상의 제약이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쫓겨서 못했다면 좀 아쉽고 죄송한데요. 총선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보트 0413.net 3분 총선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팩트 체크가 다 된 정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얼마든지 퍼뜨리셔도 된다. 그다음에 우리 오다방도 사랑해 주시되 요즘에 참여했는데 팟캐스트 참팟이라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팟 한 번씩 들어보시면 오다방과 참팟이 나중에 연합 방송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협력 방송도 하면 참팟의 진행자. 참팟 진행자를 못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팟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권연대 참여인데 또 이런
뭐 좋은 NGO나 시민단체들 결국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 정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회원가입 해주시고. 거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까? 인권연대 참여연대는 네네네.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또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걸 위원장님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말이 빠르고 할 말이 많은 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민생 파트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삶과 관련해서 뭐 세입자든 노동자든 하여튼 이렇게 을들 때문에 많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국회에서 절벽을 많이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안진걸 처장님 자체가 이제 할 말이 많고 한 맺히고 정말 이렇게 지형을 좀 바꿔서 보통 사람들도 좀 숨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뭐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안내해 주신 거 주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따따따.2016 change change.net 하나 있고요. 그게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각계가 발표한 낙선 자료나 정책 평가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다음에 따따따.vote VOT 0413.net 여기는 3분 총선 3분 카레 3분 짜장처럼 3분이면 그 우리 동네 나온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구경 삼아서 꼭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